안녕하세요. 오늘은 사회이동에 대해서 배우게 됩니다. 사회이동의 유형, 이동 방향에 따라서 수평이동과 수직이동, 세대 범위에 따라서 세대 내 이동과 세대 간 이동. 자, 중요한 개념을 배우는데요. 여기서는 개념을 정확하게 익히고 특히 표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표문제의 예를 한번 적용해서 풀어보고 문제가 어떤 유형으로 출제되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사회이동의 유형, 이동 방향에 따라서. 무슨 방향? 이동 방향에 따라서. 수평적으로 이동한다. 이건 동일한 계층 내에서 위치 변화예요. 예를 들면 선생님이 지금 현재 학교에서 근무하고 있다가 내년에 이제 전근을 갑니다. 내년에 이제 전근을 가게 되면 다른 학교에 전근을 가죠? 그럼 다른 학교에 교사를 하게 돼. 이건 수직이동입니까? 수평이동입니까? 그렇죠. 수평이동이에요. 뭐 회사에서 뭐 홍보부 사원 하다가 영업부 사원으로 바뀌었어. 이거 수평이동입니다. 동일한 계층 지위 내에서 위치. 자, 그럼 수직이동이 있어요. 자, 수직이동은 상승이동은 뭐 이런 겁니다. 과장에서 부장으로 되고, 뭐 부장에서 사장으로 되는 거. 지위가 올라가는 거죠. 하강이동은 사장에서 뭐 사업이 부도가 나서 실직자가 됐어. 혹은 부장에서 징계를 받아서 한직으로 좌천됐어. 좌천이란 표현 여기 하나 써두세요. 그러니까 한직으로 물러나다. 그러니까 낮은 지위로 물러나다. 이런 거. 자, 됩니다. 다시 이동 방향에 따라서 수평 이동과 수직 이동으로 나뉩니다. 자, 너희들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성적에 수평 이동을 원합니까? 수직 이동을 원합니까? 수직 이동을 원한다고요? 자, 정답은 알 수 없다. 왜? 자, 수직 이동은 뭐가 있어요? 상승 이동도 있고 하강 이동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성적의 수직 이동을 원한다. 그러면 안 됩니다. 정확하게 뭐라고 표현해야 돼? 성적의 상승 이동을 원한다. 이렇게 표현해야 됩니다. 자, 세대 범위에 따라서는 세대 내 이동하고 세대 간 이동이 있습니다. 세대 내 이동. 세대 내 이동은 이거요. 개인 일생 동안, 개인 생애 동안 일어나는 사회 이동이에요. 뭐 사원하다가 이제 과장으로 이제 뭐 승진이 됐어. 내 일생 동안 내가 노력을 통해서 일생 동안 일어났다. 그럼 세대 내 이동이에요. 세대 간 이동. 이 간자가 무슨 간자예요? 사이 간자죠? 보통 이게 부모의 존재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부자지간에 부모와 자녀지간에 사회이동이 나타나야 돼요. 예를 들면 뭐 소장농의 아들인 자, 이 아들의 부모가 누구였단 얘기예요? 소장농이죠. 이 부모. 아들이 열심히 노력해서 백화점 사장이 되었다. 자, 이건 어때요? 부자지간의 지위가 변했죠? 아버지는 소장농이었지만 그 아들은 사장이 된 거예요. 그래서 부자지간의 지위가 나오면 세대 간 이동. 무슨 이동? 세대 간 이동. 세대 내 이동은 부모의 존재가 절대로 없어요. 개인 생애 동안 그냥 내가 어떻게 노력해서 이동했다. 자,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표문제가 어떤 식으로 나오는지 한번 자,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이 내용이 이제 표문제를 정형화한 공식인데요. 이 공식을 보기 전에 자, 예를 먼저 볼게요. 예를. 자, A사회, B사회. 이 표를 읽는 방법부터 보겠습니다. 자, X축이 부모예요. 부모를 상, 중, 하로 나눴어요. 세로축이 자녀입니다. 상, 중, 하로 나눴어요. 자, 약속하세요. 보통 부모를 가로축에 씁니다. 자녀를 세로축에 이렇게 써요. 이렇게. 상중하. 자, 그럼 요 5라는 숫자 한번 읽어볼까요? 5라는 숫자. 이 5라는 숫자는 자, 부모도 상이고 자녀도 상인 거야. 그럼 부모의 지위를 그대로 물려받은 애들이죠. 자, 상층으로 물려받은 게 전체 중에 5%, 단위는 퍼센트죠. 자, 그러면 요거 볼게요, 요거. 이 30은 뭡니까? 부모가 중인데 자녀도 중이에요. 똑같이 30이에요. 그러니까 부모의 지위가 자녀로 물려받은 사람이 몇 퍼센트? 30%.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요 2는 뭐예요? 부모가 한데 자녀도 하로 물려받은 친구들. 여기 2%란 얘기예요. 그러면 요 대각선은 이렇게 표현할게요. 요 대각선은 부자지간에 계층이 뭐 됐다? 세습됐다. 혹은 고정됐다. 세습 내지는 고정된 비율 이렇게 보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색깔을 좀 바꿔볼까요? 파란색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요쪽 보겠습니다. 요쪽.
이 12의 의미는 부모가 중인데 자녀는 상이에요. 부모보다 자녀가 더 올라갔습니다. 부모는 한데 자녀는 상이에요. 부모보다 자녀가 올라갔어. 부모는 한데 자녀는 중으로 올라갔어. 자, 요 위쪽에 있는 세 가지 케이스. 자, 위에 삼각형. 요거는 자녀가 부모보다 지위가 떨어진 겁니까? 올라간 겁니까? 그렇죠. 올라간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상승 이동입니다. 수직 이동 중에 상승 이동. 자, 그럼 밑에 볼까요? 요 16 볼까요? 16. 부모는 상인데 자녀는 중으로 떨어졌어. 이 4는 부모는 상인데 자녀는 하로 떨어졌어. 자, 그 다음에 요쪽 8. 부모는 중인데 자녀는 하로 떨어졌어. 자, 그럼 요 16, 4, 8 요거는 뭘까요? 요건 그렇죠. 이건 하강 이동입니다. 하강 이동. 자, 그러면 A4에 볼게요. 수직 이동, 상승 이동한 비율은 어떻게 됩니까? 12하고 5하고 18을 더해야 되죠? 여기 12, 5, 18을 더하면 이게 얼마가 나와요? 요거 더하니까 35, 35가 되죠? 하강 이동은 요 3개죠. 3개니까 16 더하기 4 더하기 8입니다. 이거 더하면 28이에요. 전체 수직 이동의 비율은 35 더하기 28이니까 이거 얼마가 나옵니까? 63이 나옵니다. 자, 그럼 계층 구조를 보겠습니다. 계층 구조. 다시, 자, 이 가로축이 부모였습니다. 가로축이 부모. 부모의 상층은 25, 중층은 50, 하층은 25. 부모의 상중하 중에 어디가 제일 많아요? 그렇죠. 중층이 제일 많죠? 부모는 중층이 제일 많은 뭐처럼 생겼다? 다이아몬드처럼 생겼다. 자녀 보겠습니다. 자녀는 요 세로예요. 세로. 자녀 상이 22, 자녀 중에 64, 하가 14.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도 어디가 제일 많아요? 중이 제일 많아. 자녀도 다이아몬드 이렇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요거 볼까요? 각 사회의 계층 고정 비율이에요. 자, 계층 고정 비율 세습되고 고정된 게 요 대각선이었죠? 대각선은 더하면 5 더하기 얼마였습니까? 30 더하기 2 더하면 요거 얼마요? 37이 나옵니다. 37. 또 상층의 계층 고정 비율이에요. 상층의 계층 고정 비율. 자, 요거 잘 봐주셔야 돼요. 상층의 계층, 그러니까 이 상층은 자녀예요. 자녀. 자녀 상층의 계층 고정 비율. 이게 5만큼 계층 고정이 됐죠. 이거 5라고 보시면 안 되고요. 이렇게 봐야 돼요. 전체 부모 25 중에서 자녀는 몇만큼 고정됐어? 5만큼 고정된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어떻게 표현해야 돼요? 요게 25분의 5라고 표현해야 됩니다. 25분의 5. 다시 상층의 계층 고정 비율은 어떻게 구한다? 전체 부모 중에서 상층 부모 중에서 상층 자녀가 몇 퍼센트가 되는지 이런 분수식으로 풀어야 됩니다. 자, 이 부분은 또 수업 시간에 다시 한번 봐드릴게요. 자, 이번 B사예요. 자, B사에 보겠습니다. B사의 계층 고정 비율, 세습 비율. 세습 비율은 어떻게 하면 된다 그랬죠? 요 대각선이라 그랬죠? 자, 계층 고정 비율 요 세습이니까 요거 어떻게 돼요? 15 더하기 28 더하기 20입니다. 요거 더하면 자, 48 더하기 15니까 63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상승이동은 어디 삼각형이었어요? 그렇죠. 요쪽 삼각형이 상승이동이죠? 요게 상승이동. 그 밑에 삼각형이 요게 무슨 이동이에요? 그렇죠. 요게 하강이동. 그럼 상승이동은 13, 28 더하면 그렇죠. 얼마가 돼요? 32가 됩니다. 하강이동은 21, 2 더하면 얼마가 돼요? 5가 돼요. 그럼 합이 37이 나옵니다. 자, 계층 구조 볼게요. 부모는 가로축이었습니다. 부모 어때요? 상층 18, 중층 31, 하층 51이에요. 어디가 제일 많아요? 하층이 제일 많죠. 그러니까 부모는 뭐처럼 생겼습니까? 피라미드처럼 생겼죠. 자녀 보겠습니다. 자녀 어디가 제일 많아요? 자녀는 중층이 제일 많아요. 자녀는 그래서 다이아몬드 계층 구조. 그리고 상층의 계층 고정 비율. 부모 상층이 얼마입니까? 그렇죠. 얼마요? 18이죠.
자녀 상층으로 세습된 게 얼마요? 15예요. 그럼 이렇게 되죠. 그러면 수능에 이렇게 물어봅니다. A사의 상층 고정 비율과 B사의 상층 고정 비율을 비교하라. 그럼 어디가 더 커요? A사에는 25분의 5죠. B사에는 18분의 15예요. 그래서 B사회가 더 크죠. 이건 실제로 문제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이걸 이제 공식화할 수 있어요. 공식화. 자, 이런 부자지간의 세대 간 이동이 나오면 보통 아버지 계층이 가로로 돼요. 상중하. 자녀 계층이 세로로 돼요. 상중하. 그러면 여기 자 1, 5, 9는 상상, 중중, 하하죠. 그러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세습된 거예요. 그리고 위의 삼각형은 상승 이동입니다. 밑에 삼각형은 하강 이동이에요. 아예 패턴으로 기억을 해주세요. 그리고 한 사회의 세습률은 어떻게 하면 돼요? 대각선을 더하면 돼요. 또 한 계층의 세습률은 어떻게 한다? 그 계층의 부모의 계층 비율분의 그 계층의 자녀의 계층 비율. 자, 여기서 상층의 계층 비율을 한번 계층 고정 비율을 구해볼까요? 상층 부모는 얼마요? A죠? A분의 상층의 자녀는 세습된 건 1이죠. 그러니까 A분의 1이에요. 이렇게 표현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자, 이런 식으로 패턴을 기억을 해주세요. 자, 그러면 사회 이동의 유형을 표 문제를 한번 확인해 봤고요. 그 다음 이동 원인에 따라서도 또 나뉩니다. 개인적 이동하고 구조적 이동이 있어요. 개인적 이동은 개인이 노력해서 얻는 이동이에요. 그러니까 사원이 열심히 노력해서 사장이 됐다. 사법고시를 패스해서 판사가 되었다. 고시생에서 판사가 되었다. 이 노력을 통해서 개인적 이동이에요. 자, 그럼 구조적 이동이 있어요. 이건 개인 노력 여하와 상관없이 사회 구조적인 요인에 의해서 갑자기 지위가 변해요. 예를 들어 전쟁이 일어나서 쫄딱 망했다. 혹은 혁명, 시민혁명 직후에 우리 부르주아가 지위가 상승되고 귀족이 몰락한다든지 IMF의 대다수의 직원들이 실직자가 된다든지 산업구조가 바뀌어서 농부들이 몰락한다든지 산업구조가 고도화됐어요. 이건 사회 구조적 요인입니다. 사회 구조적 요인. 혁명 기억하세요. IMF, 금융위기, 전쟁. 예를 들면 우리 노비가 해방이 돼서 노비가 평미로 된다든지 이런 게 구조적 이동입니다. 자기 노력 여하에 상관없이 구조가 바뀌었을 때. 자, 그 다음에 사회 이동의 가능성에 따라 계층 구조를 분류합니다. 그래서 폐쇄적 계층 구조, 개방적 계층 구조. 폐쇄요. 사회 이동의 가능성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이건 없습니다. 개방적 계층 구조는 사회 이동의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폐쇄는요, 자, 이렇게 보시면 돼요. 수직으로 왔다 갔다 할 수가 없어요, 이건. 하지만 수평 이동은 존재한다는 사실. 와, 이거 수능에 나와서 애들 많이 틀렸죠? 여러분, 조선시대 때 영의정에서 좌의정, 좌의정에서 영의정. 이건 수평 이동이에요. 근데 일반 노비가 영의정되고 이런 건 없어요. 자, 이게 수평 이동은 존재한다, 사실. 자, 그래서 지위가 세습되고 폐쇄적은 세대 간 이동이 불가합니다. 그래서 무슨 지위? 기속지위. 부모의 지위를 물려받는 기속지위가 강조되죠. 개방적 계층 구조는 어때요? 이건 노력하면 가능합니다. 자, 세대 간 이동이 가능하고요. 무슨 지위? 노력해서 얻는 지위? 성취지위가 강조가 됩니다. 위아래로 올라갔다 할 수 있어요. 노력 안 하면 게으르면 떨어지고 열심히 노력하면 위로 올라가고. 이게 개방적 계층 구조입니다. 자, 오늘 좀 어려운 내용 했는데요. 자, 사회 이동 유형에 따라서 특히 세대 내 이동, 세대 간 이동의 대표적인 표 문제 예를 들어줬습니다. 이거 꼭 기억을 해두시고요. 그 다음에 사회이동의 개인적 이동, 구조적 이동도 있었고요. 사회이동의 가능성에 따라 폐쇄적 이동, 폐쇄적 계층 구조, 개방적 계층 구조의 사회가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